안녕하세요. 황혼시네마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으며 바쁜 일상을 벗어나 잠시 쉬어가세요. 어두운 조명 아래 낡은 버스 안이 희미한 불빛에 잠겨 있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은우의 손은 옆자리 여자의 얇은 치마 속으로 거칠게 파고들었다. 젖은 속옷 위로 느껴지는 촉촉한 감촉에 그는 한없이 흥분되었다. 봐요, 벌써 이렇게 젖었잖아요. 은우 씨, 여긴 버스예요. 제발. 선아는 애써 목소리를 죽였다. 다들 자고 있어요. 이제 숨기지 마요. 그는 속옷을 옆으로 젖히고 뜨거운 것을 밀어넣었다. 좁은 좌석 위에서 그대로 꿰뚫린 순간 선아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너무 깊어요. 거긴 안 되는데. 그런데 멈추지 말아요. 그의 허리가 거칠게 흔들릴 때마다 버스의 진동과 맞물려 끈적한 소리가 축축하게 울려 퍼졌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고 그의 어깨를 움켜쥐며 떨고 있었다. 은우 씨, 더 세게 안으로 더 넣어줘요. 그는 무릎 위에 앉은 선아를 꽉 끌어안고 허리를 박아 올렸다. 충돌할 때마다 의자가 삐걱거렸고 두 사람의 몸에서는 끈적한 소리가 연달아 흘러나왔다. 멈추지 말아요. 오늘 밤은 여기서 더 느끼고 싶어요. 마지막 깊은 한 방과 함께 선아의 몸이 크게 격렬하며 절정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입술로 신음을 삼키며 온몸을 떨었고 은우의 품에 매달린 채 무너졌다. 눈부신 전율 속에서 6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다. 그렇게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우입니다. 올해 60세입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가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 혼자서 말이죠.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어서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쇠붙이를 만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일상이 벌써 5년째입니다. 처음엔 이 일이 저를 살아가게 해주는 버팀목 같았어요. 하지만 요즘엔 뭔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들이 찾아와 못이나 전구를 사가고 젊은 부부가 찾아와 공구에 대해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문득 가게 앞을 지나가는 젊은 연인 한 쌍을 보니까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여자는 남자에게 기대어 웃고 있었죠. 그들의 다정한 모습에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남자로서의 감정을 완전히 잊고 살았구나.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바람에 날아온 전단지 하나가 제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려다 문득 시선이 멈췄습니다. 묻지마 관광 2박 3일 동해안 여행. 혼자서도 편안하게 즐기는 여행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평생 여행다운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항상 가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전단지 생각만 났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돌이켜보니 없더라고요. 항상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게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이런 걸 해봐도 될까?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해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인지 그저 낡은 철물점 사장, 한 가정의 아빠, 그리고 호라비로만 살아왔던 것 같았거든요. 이선우라는 남자로서는 언제 살았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묻지마 관광입니다. 저기 2박 3일 동해안 여행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출발인데 자리가 하나 남아 있어요. 혼자 오시는 거죠? 네, 혼자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60세입니다. 그러시면 시니어 할인도 적용돼요. 비용은 25만 원이고 숙박비와 식사비 모두 포함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낯선 사람들과 여행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정장 바지를 꺼내보기도 하고 깔끔하게 면도도 했죠.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단정하게 손보기도 했어요. 미용사가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뭔가 다르시네요. 표정이 밝아 보여요. 여행을 가거든요. 오랜만에요. 아, 그래요? 어디로요? 동해안이요. 2박 3일로요. 이발소에서 나오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뭔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갑자기 여행이 웬일이에요? 혼자 가신다고요? 위험하지 않아요? 뭐가 위험해? 단체 관광이야. 아빠도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한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평소에는 가게 벗어나기도 싫어하시면서요. 너희들 다 독립했으니까 아빠도 아빠 인생을 좀 살아봐야지. 60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아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는 이번엔 정말 가고 싶었어요. 뭔가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금요일 아침 7시 분주하게 챙겨서 지정된 집결지에 도착했습니다. 관광버스 앞에 서니 괜히 떨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몇 명이 와 있었는데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었어요. 가이드가 나타나서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우님, 네, 여기요. 제가 손을 들자 가이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좌석은 18번이세요. 창가 쪽이니까 경치 보시기 좋을 거예요. 버스에 올라 18번 좌석을 찾았는데 제 옆자리에는 이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칼에 깔끔한 슬랙스 차림의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뭔가 품격이 느껴지는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옆자리에 앉게 된 이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선아입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셨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버스가 출발하자 선아 씨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혹시 여행 자주 다니세요? 아니요. 사실 이런 여행은 처음이에요. 선화 씨는요? 저도 혼자 여행은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여건이 안 됐거든요. 왠지 그 말에서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여행하기엔 딱 좋은 계절이에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멀리 나와 보니 기분이 새롭네요. 선아 씨가 작은 보온병을 꺼내시더니 저에게 권하셨어요. 집에서 끓여온 차인데 괜찮으시면 한잔 하세요. 참얼미에도 좋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모료 여행 동안 서로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선아 씨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말씀하시는 것도 차근차근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배려심도 깊으신 것 같았어요. 교감 선생님이셨구나. 그럼 학생들 많이 가르치셨겠네요. 35년 동안 교직에 있었어요. 작년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와,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전 작은 철물점을 운영해요. 아, 그러시구나. 철물점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매일 새벽부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선아 씨가 제 일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제 일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주는 분은 많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강릉의 한 식당에 들렀는데 선아 씨가 자연스럽게 제 앞에서 의자를 빼주시고 물컵도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는 너무 새로웠어요. 음식이 입에 맞나요? 네, 맛있어요. 역시 강릉은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게 먹었네요.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말에서 선아 씨도 저처럼 혼자 사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친근감이 느껴졌죠. 식사 후에 버스에서 가이드가 숙소 안내를 해줬는데 펜션 형태의 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각자 개별 방을 배정받는다고 했습니다. 펜션이면 바다가 보일 것 같은데 기대되네요. 저도요. 바다 보면서 잠드는 것도 오랜만일 것 같아요. 해가 기울어 갈 무렵 드디어 동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정말 오랜만에 맡아보는 짠내였죠. 공기가 정말 좋네요. 역시 바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벌써 기분이 좋아져요. 펜션에 도착해서 방 배정을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선아 씨 방과 제 방이 바로 옆이었어요. 각자 짐을 풀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저녁 식사 전에 근처 해변을 산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해변을 걸으면서 선아 씨와 함께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분도 저처럼 조용히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방에 혼자 있으면서도 자꾸 선아 씨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궁금해하면서 잠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펜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선아 씨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손짓으로 옆자리를 가리키셨어요. 선우 씨, 여기 앉으세요. 창가라 바다가 잘 보여요. 고마워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오랜만에 바다 소리 들으며 잠드니까 참 편안하더라고요. 선우 씨는요? 저도요. 집에서는 차 소리, 사람 소리만 들리는데 여기는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아침을 먹고 나서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펜션 근처 상점가를 구경하러 가셨는데 선아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해변 산책 같이 하실까요? 아침 공기도 마실 겸. 저도 바다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펜션에서 5분 정도 걸어 내려가니까 정말 예쁜 해변이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에 반짝반짝 비치는 게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았죠.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풍경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그러게요. 언제 이런 걸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래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풍경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번져갔죠. 선우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어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선아 씨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드렸나 봐요. 아니에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선화 씨는 어떠세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남편을 3년 전에 잃었어요. 교통사고였는데. 그 순간 저는 왜 선아 씨에게서 익숙한 외로움이 느껴졌는지 알 것 같았어요.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처음 몇 년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러게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까. 파도가 모래사장을 적시며 밀려왔다 갔다 하는 소리만 들릴 뿐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등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추며 더욱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에요. 그때 선아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감촉이 전해졌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죠. 선우 씨, 이번 여행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선화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행복한 여행은 아니었을 거예요. 해가 완전히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그리고 점점 어둠 속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우 씨, 그녀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눈빛에서 특별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스치더니 얼굴이 가까워졌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입술이 닿았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 60년 인생에서 이렇게 가슴 떨리는 키스는 처음이었죠.
아내와의 키스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간절했고 더 애틋했으니까요. 키스가 끝나고 서로를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짓을.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말을 하고 나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등대에서의 키스가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도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바닥에 닿은 온기만으로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잠시 떨어져도 불안할 것 같았고 눈빛만 마주쳐도 다시 불이 붙을 것만 같았죠. 버스에 올라타니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바다 위로 비치고 있었고 버스 안은 은은한 조명과 엔진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지쳐 잠든 사이 우리 둘만이 깨어 있었어요. 정적 속에서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죠. 저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고 선아 씨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더니 제 손을 감싸 쥐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뜨거워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선우 씨, 그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네.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불시에 닥친 키스였지만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을 젖히고 그녀의 입술을 받아들였죠. 달빛에 가려져 있었지만 키스의 열기는 숨막힐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혀가 스치고 얽히자 온몸이 전류처럼 떨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곧 무릎을 타고 허벅지 안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치마 안으로 파고드는 손길에 다리가 본능적으로 움찔거렸어요. 아, 선아 씨,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괜찮아요. 모두 자고 있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녀의 손가락이 속옷 위를 문지르는 순간 젖어버린 감촉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고개를 돌렸지만 그 순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안 돼. 저는 그녀의 입술을 다시 찾으며 키스를 더 깊게 이어갔습니다. 좁은 버스 좌석이었지만 그녀는 저를 강하게 당겨 자신의 무릎 위로 앉혔습니다. 그녀의 뜨거움이 허벅지 사이로 느껴졌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치마가 말려 올라가 허벅지가 드러났고 속옷은 손끝에 걸려 천천히 밀려 내려갔습니다. 엔진 진동과 차의 흔들림이 우리 몸을 더 강하게 밀착시켰어요. 선우 씨,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저도요, 선아 씨, 제발. 그녀의 허리 움직임이 시작되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좁은 좌석에서 몸이 포개진 채 파도처럼 몰려오는 쾌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켰고 그녀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숨을 몰아쉬었죠. 더 깊게 해줘요. 원하는 대로 끝까지 해드릴게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흔들렸고 가로등 불빛이 간헐적으로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간절함과 욕망으로 가득했고 저는 그 시선을 외면할 수 없었죠. 몸을 더 세게 부딪힐 때마다 의자가 삐걱거렸고 저는 손톱으로 그녀의 등을 파고들었어요. 젖은 살결이 서로를 미끄러지듯 스쳤고 파도처럼 밀려드는 절정에 결국 신음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아, 선아 씨, 나 미칠 것 같아요. 몸이 격렬하게 흔들리며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남자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끝내 파도처럼 몰려오는 절정이 우리 둘을 집어삼켰고 저는 그녀에게 몸을 맡긴 채 온몸이 경련처럼 떨렸습니다. 조용한 차 안,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 들렸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가라앉자 우리는 급히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아무도 우리를 눈치채지 못했죠. 저는 그녀의 어깨에 몸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선아 씨,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녀는 제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서울에 돌아온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아와는 가끔 전화 통화를 하고 한두 번 만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죠. 각자 가족들도 있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일이 생겼어요.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금 병원에 와주세요. 급해요. 왜? 무슨 일이야? 심장에 문제가 생겼대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딸아이가 제일 소중한 존재인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니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대학병원이었는데 응급실에서 만난 딸아이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걱정 안 할 수가 있니?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행히 요즘에는 좋은 치료법이 있어서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내일 오전에 심장외과 담당 의사와 상담받으시고 수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병원 응급실 의자에서 밤을 새웠어요. 딸아이 곁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담당 의사와 상담을 받으러 진료실로 갔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선아 씨였어요. 선화 씨. 선화 씨가 왜 여기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아 씨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이 병원 심장외과 의사예요. 따님이 환자라고 하셨는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행에서 교감 선생님이라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구나. 실제로는 의사였던 거예요. 딸아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이분 아세요? 응? 아는 분이야. 선아는 전문의로서 차근차근 딸아이의 상태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행에서 만났던 그 사람과 지금의 선아는 달라 보였어요. 더 전문적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였거든요.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최소 기본 수술로 가능해서 회복도 빠를 거예요. 정말요?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직접 수술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놓였어요. 동시에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싶었어요. 수술 당일 딸아이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선아가 마지막 점검을 해줬어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에요.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우리 아빠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걱정 마세요. 곧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딸이 수술실로 들어간 뒤 저는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그때 동료 의사가 다가와 말해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강 교수님은 우리 병원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행에서의 선아와 병원에서의 선아, 두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그녀는 직접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 정말 잘 됐습니다. 완전히 성공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안도감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입원하는 동안 선아가 매일 회진을 와주었어요. 의사로서의 선아와 여행에서 만났던 선아, 두 모습이 다 너무 멋있었어요. 아빠 그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다른 의사들과 뭔가 달라요. 뭔가 더 따뜻하다고 해야 할까? 딸아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선아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저녁, 선아가 병실에 혼자 찾아왔어요. 딸아이는 잠시 산책을 나가고 없었어요. 내일이면 퇴원이네요. 따님 상태가 정말 좋아요. 다 선화 씨 덕분이에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고, 나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화 씨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화드리고 싶었는데 부담을 드릴까 봐서요. 저도 그랬어요. 자주 생각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쉽게 꺼내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개월 동안 하루도 선우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선화 씨 그 여행에서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에요. 다시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 이후로 계속 공허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았어요. 그녀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번엔 정말로요. 어떻게 해요? 우리 둘 다 아이들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 천천히 해나가면 돼요. 급할 필요 없어요. 우리 속도에 맞게.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나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쉽진 않겠지만. 어려운 건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그때 복도에서 딸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아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작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날 퇴원할 때 그녀는 병원 로비까지 배웅 나와 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천만에요. 앞으로도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조심히 가세요. 일주일 후 외래 예약 있으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네.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 선생님한테 마음 있으시죠? 왜 그런 소리를 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아빠도 이제 행복하셔야죠.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나 됐잖아요. 그 말에 놀랐지만 동시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 딸을 위해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딸아이는 오히려 내 행복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좋은 분이면 만나보세요. 아빠가 행복하면 저희도 기뻐요. 집으로 돌아와서 선아가 건넨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꺼져가던 마음속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용기를 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좋아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행에서의 다정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따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선우 씨,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래요. 우리는 진심을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바람,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까지. 천천히 가고 싶어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저도요. 급할 것 없잖아요.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기로 했어요. 동해안은 아니더라도 한강이라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시작이 열렸습니다. 60살에 찾은 사랑이지만 20대의 사랑보다 더 깊고 소중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걷고 싶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가끔 그 여행을 떠올립니다. 버스에서의 키스, 노을빛 속의 약속, 그리고 뜨거웠던 밤까지.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불씨는 다시 타올랐고, 이제는 결코 꺼뜨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